모두가 안전하다고 믿었던 장소에서 강력범죄가 발생하면 시민들이 받는 충격과 공포는 배가 되기 마련이죠. 오늘 재구성할 판결에서 다룰 사건도 시민들이 휴식과 재충전, 마음의 평화를 기대하러 찾는 곳에서 일어난 범죄라서 당시 온 국민의 이목이 집중됐습니다. 사건은 제주도에 홀로 여행을 왔던 40대 여성이 감쪽같이 종적을 감춘 지난 2013년 7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2박 3일 일정으로 제주도에 왔던 이 여성, 숙소에서 하루를 보냈고요. 다음날 아침에 일찍 올레길을 걷겠다면서 길을 나섰는데요. 이후에 이 여성을 목격한 사람도, 여성과 연락이 닿은 사람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성이 실종된 지 8회째 되는 새벽, 여성이 묵었던 숙소에서 차량으로 30분 넘게 떨어져 있는 버스 정류장 의자 위에서 사라진 여성의 운동화 한 켤레가 발견이 됐는데요. 운동화 안에서 실종된 여성의 신체 일부가 발견됐습니다. 이제 행방불명됐던 이 40대 여성, 무서운 일을 당했다는 사실 보다 분명해졌는데요. 홀로 여행을 떠난 이 여성에게 대체 어떤 일이 벌어진 걸까요? 또 시민들이 즐겨 찾는 관광 명소를 참혹한 범죄 현장으로 만든 사람 누구였을까요? 판결의 재구성에서 확인해 보시죠. 40대 여성이 제주 올레길에서 실종됐습니다. 당시에 유가족이 1억 원의 현상금까지 걸면서 애타게 찾았는데 결국 시신 일부가 발견이 되면서 강력 사건 수사로 전환이 된 거군요. 그러니까 이거 현상금도 오직 답답하면 이제 유가족이 네. 걸었습니다. 1억까지 걸었다가 나중에는 아마 제 기억에 1억 5천까지 올라갔던 걸로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행하게도 8일 뒤에 이제 그 사망한 사실을 알게 되는데요. 먼저 이제 조금 전에 그 설명하신 것처럼 먼저 발견된 게 버스 정류장에 있던 운동화 2개예요. 네. 그리고 그 안쪽에 있던 이제 그 신체의 일부분인데요. 운동화를 경찰이 살펴보고 운동화 밑에 있는 흙의 성분을 볼 때는 이 여성이 원래대로 올레 1코스 길을 걸었던 걸로 추정을 했습니다. 흙이 많이 묻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올레길을 걸었다고 추정을 한 거군요. 그렇습니다. 여성의 신발과 신체 일부분이 발견된 장소가 굉장히 의외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버스 정류장이었고 또 변에 당한 것으로 추정되는 곳에서부터 멀리 떨어진 그렇죠. 곳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건이 충격적이었던 것은 바로 올레길에서 벌어진 사건이었기 때문이죠. 12일 날이었는데요. 오전 7시에 이 피해자가 게스트하우스를 나섰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날 7시 38분하고 8시 12분에 2번 인터넷 접속 기록이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실종이 됐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8일이 있다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20일 날 오후 2시 30분에 버스 정류장, 시외버스 정류장에서 운동화하고 시신 일부가 발견이 되는 겁니다. 네. 근데 이날 사실은 이렇게 발견이 되기 전에 아침에도 오전 6시경에 동네 주민이 거기 지나가다가 운동화를 봤다고 이제 그런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전 9시경에도 청소하던 사람이 신발이 있어서 내가 뒤로 던졌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이죠. 그때도 이미 그러니까 있었던 거죠. 그 자리에 20일 날 새벽부터 말이죠. 그렇다면 이제 누군가가 일부러 이거 떨어진 곳에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앵커께서 얘기한 대로 일부러 시선을 돌리기 위한 목적이었는지 하여튼 18km가 떨어진 그 실종 장소에서 그런 곳에 유류품을 이제 갖다 놓은 것으로 이렇게 보이는 것이죠. 굉장히 궁금해요. 그러니까 버스 정류장 의자 위에 그대로 그 피해 여성의 운동화와 신체 일부를 갖다 놨다는 것. 범인의 심리가 뭘까요? 기본적으로 이제 버스 정류장이라면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거고 누구나 발견할 수 있는 것이고 신발이라고 하면은 그 사람을 제일 잘 특정할 수 있는 부분인 거고 그런데 대신에 다른 어떤 부위보다는 이게 떨어지기가 쉬운 부분인 거죠. 그러니까 의례적으로 그러니까 무리하게 벗기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벗길 수 있는 신발이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 공간 자체는 너무 잘하는 공간이 아니겠습니까? 예. 버스 정류장 위치 자체가. 그러니까 두 가지 목적이 다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말하자면은 수사의 혼선 부분하고 특정한 형태의 위치를 알려주는 형태, 약간 혼선을 주는 형태 같은 맥락이 될 수 있겠죠. 혹시 심리적으로 전리품 하듯이 그런 심리가 있는 건가요? 그것도 이제 처음에는 많이 얘기가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과시라든가 어떤 범인의 과시감 같은 건데 그러려고 하면은 사실 신발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부위라든가 다른 소지품이 우선적으로 선정이 되거든요. 예. 이 신발은 사실은 후순위가 되는 경우. 아하, 그렇군요.
자, 제주 올레길에서 발생을 했습니다. 제주에 가면 꼭 들르는 코스고 저도 역시나 이제 여러 번 가기도 했는데 이 사건 이후에 이곳에 대한 두려움이 상당히 컸잖아요. 뭐 발생 장소가 뭐 힐링 도보 여행지로 아주 인기를 끌고 있던 뭐 올레길이라 뭐 당연한 반응이었고요. 이 사실 이 올레길이 이게 코스가 차례로 이렇게 개방될 때마다 순례하듯이 사람들이 정말 뭐 몰려갔었어요. 그래서 특히 이제 걸으면서 머리를 비울 수 있고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코스로 유명해지면서 혼자 걷는 분들이 참 많았거든요. 특히 이제 여성 탐방객들이 당시에 이제 초기만 해도 전체 이 탐방객들의 80%에 이를 정도로 높았기 때문에 이제 여성들이 받은 충격들이 많았는데 문제는 이제 오솔길이거든요. 올레길이라는 게. 그래서 그나마 이제 좀 개방되어 있는 해안가 올레길 같은 경우는 좀 범죄에서 그나마 좀 안전하다는 얘기가 있었지만 숲길이 이어지는 코스도 있고요. 산속으로 이어지는 인적이 드문 코스도 있기 때문에 숲이 울창하다 보니까 이 범죄가 일어나도 이 금방 신고가 되기 힘든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이제 이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 이런 지적이 나왔고요. 일부 코스 같은 경우는 뭐 휴대전화 신호가 잘 안 잡히다 보니까 뭔가 이제 급박한 상황이 나와도 경찰에 자신이 처한 상황을 알릴 수 없다 이런 허점도 지적됐는데요. 그 이후로는 정말 혼자 걸을 엄두가 안 나서 꼭 동반자랑 걷는다 이런 분들이 늘어나기도 했죠. 그러니까 제주도 방언이래요. 그 올레가 그래서 좁은 골목을 뜻하기 때문에 진짜 저 좁은 골목으로 다니면은 어떻게 보면 범죄의 타겟이 될 수 있는 상황인 거예요. 다시 좀 수사 상황으로 좀 돌아가서 버스정류장에서 시신 일부가 발견이 됐습니다. 그 이후에 경찰은 어떤 방향에 집중해서 수사를 했나요? 이제 아무래도 범행이 발생했을 걸로 추정되는 올레 일길 그 주변을 중심으로 이제 수사를 한 것 같아요. 그 과정에서 이제 이 피해자 이 강모 씨가 묵었던 그 이 숙소 인근에 있는 동네 그쪽에 아무래도 집중했겠죠. 이제 이럴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 숙소에 묵고 있는 그 사람이 올레길을 가려고 온 여성이라면 그 여성을 타겟 삼기 위해서 그 주변에 사는 사람들이 지켜봤을 개연성도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경우에는 숙소 주변에 있는 그쪽을 집중적으로 수사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이렇게 탐문하고 조사하는 과정에서 다른 관광객으로부터 박모 씨입니다. 그분이 이 피의자를 그 현장에서 봤다. 그 시간대에, 그 유사한 시간대에 그 올레길에서 봤다는 그 진술이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경찰이 일단 이 피의자를 그 임의동행해가지고 조사를 했는데 아마 조사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횡설수설한 것 같습니다. 여러모로 횡설수설하고 일단은 증거가 없으니까 경찰이 내보내줬지만 사실은 내보내주지는 않죠. 살짝 따라가긴 하죠, 경찰이. 근데 그 사이에 보니까 이 사람이 다른 사람의 승용차를 빌려가지고 급히 도주하려는 그 태도를 보였어요. 예. 그러니까 경찰이 바로 긴급 체포를 해버렸던 거예요. 바로 저 사람이다. 예. 의심이 더 가기 때문에 예, 예. 긴급 체포까지 했습니다. 결국 경찰에 체포가 됐는데 이 남성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실종 여성과 같은 장소에 있었지만 나는 죽이지는 않았다. 범행을 부인한 건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나는 손도 안 댔습니다. 손도 안 댔는데 기억도 안 나요. 보니까 죽어 있더라니까요. 자신이 여성을 발견했을 때는 이미 죽어 있었다. 있었는데, 예. 하지만 경찰은 이미 증거를 확보한 상태였죠. 그렇죠. 이 사람이 처음에는 이제 목격자에 의해서 이제 발견이 되지 않습니까? 그 주위에 있었다라고. 그래서 이제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았었어요. 그랬다가 다음에 이제 농사용 차량을 빌렸다라고 하는 것이 19일 날 발견이 됩니다. 20일 날 아까 왜 시외버스 정류장에서 그 운동화가 발견된 거고요. 예. 그 전날입니다. 전날 이제 그 발견이 되니까 이 사람을 긴급 체포를 했죠. 아까 나온 대로. 그래가지고 이제 용의자로 보고 그다음에 입건을 해서 이제 계속해서 압박을 하니까 범행 사실을 이제 자백을 했습니다. 처음엔 안 했다고 하다가 이 남성이 네. 그러니까 부인을 하다가 명백한 증거 앞에서 자백을 그렇죠. 했고. 아까는 이제 그 부인을 하다가 결국 자백을 했고 그래서 차량을 이제 가서 봤더니 네. 거기 혈흔이 묻어 있었습니다. 자, 이제 증거까지 나왔습니다. 예. 피해자의 혈흔이 발견됐다는 거고요. 네. 다시 한번 범인의 목소리를 들어보시죠. 스스로 다 자백한 겁니다. 제 값을 치르려고. 그래서 제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생명을 빼앗았는데 돌려드릴 수가 없지 않습니까? 제 생명을 달라면 지금이라도 드리겠습니다. 내 생명을 달라면 지금이라도 주겠다. 뭐 목소리를 들으면은 크게 반성을 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대체 왜 살해를 했다고 하나요? 이 강 씨도 이제 그 마을에 살고 있고 평소에 당뇨라는 지병이 있어서
올레길을 본인도 자주 다녔다는 거예요. 근데 당일날 본인도 올레길을 걷고 있다가 소변이 보고 싶어서 소변을 봤는데 그 소변 보는 자신의 모습을 그 피해자가 보더니 성추행범이라고 하면서 휴대폰을 촬영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성추행범 아닌가 하면서 휴대폰을 다시 뺏는 그 과정에서 본인이 이제 그 여성을 뒤에서 살해를 했고 당일 오후에 이제 차량을 이용해서 그 인근에 뒀던 그 시신을 대나무밭으로 옮겼고 그 이후에 또 다시 이제 가서 한 3번 정도 왔다 갔다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시신을 또 묻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얘기하신 그 운동화에다가 시신의 일부를 훼손해서 넣은 거는 수사에 혼선을 좀 주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그건 이제 피의자의 주장이었습니다. 그럼 여기서 경찰이 최종적으로 수사한 결과 범행 이유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소변을 보던 중 신고하려 하자 우발적으로 살해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성폭행을 하려고 한 건 아니다. 그 피해자가 자기를 성추행을 신고하려고 하니까 또 성폭행을 하려고 했다. 저항을 하니까 그 과정에서 반항이 심해지니까. 그러니까 여성이 자신을 성추행범으로 오해하니까 화가 나서 성폭행을 시도했고 그 성폭행 시도를 반항하니까 우발적으로 살해했다. 이 말은 결국 여성의 탓으로 범행 동기를 좀 돌린 것 아닌가 싶어요. 그렇죠. 자기는 아무런 짓을 안 했는데 여성이 자기를 성추행범으로 오히려 찍으려고 하고 그러니까 내가 그걸 해명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공격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데 그건 합리적으로 연결이 안 되지 않습니까? 성추행범으로 오해를 했으면 해명을 하고 그럼 자기가 도망 나오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건데 오히려 쫓아가서 물리력을 사용했다는 거 하는 것은 이것이 앞뒤가 안 맞는 부분인 거죠. 예. 전적으로 피해자 탓을 하는 자연적인 변명이라 될 수 있는 거죠. 변명이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경찰은 어떻게 봤나요? 경찰이 이 용의 남성을 상대로 거짓말 탐지기 검사를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남성도 검사에는 응했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성폭행과 관련된 질문을 한 3개 정도 했는데 이 3개에 대한 대답이 모두 거짓 반응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경찰이 이 조사 결과 내용, 거짓말 탐지기 조사 결과 내용을 토대로 추궁이 이어지니까 그제서야 내가 성폭행을 하려고 시도했다 이런 사실을 털어놨는데요. 성폭행을 하려고 하는데 피해자가 반항을 해서 살해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경찰 추가 수사 결과를 통해서 드러난 내용은 이 남성이 범행에 앞서서 이 피해 여성을 따라다니면서 이미 올레길에서 한 4번 정도를 이미 마주쳤고요. 그 다음에 샛길로 먼저 지름길로 자기가 먼저 이동을 해서 한적한 장소에서 여성이 그 장소에 도착하기를 기다렸다는 사실도 밝혀졌는데요. 하지만 이제 이 숨진 여성에 대한 부검 결과에서는 성폭행은 미수에 그친 것으로 확인이 됐죠. 어쨌든 여성을 타깃 삼아서 계획적으로 쫓아간 것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40대 남성이 한 짓을 좀 살펴보면 전혀 모르는 여성을 상대로 성폭행을 하려다가 미수에 그쳤고 또 반항하니까 살해까지 하고 또 수사에 혼선을 주기 위해서 시신을 훼손까지 했습니다. 대체 평소에 어떤 사람이었던 거예요? 이게 참 좀 희한한 부분은 그런 거죠. 두 얼굴의 범죄자였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은 원래 2008년도에 특수강제죄로 3년 복역을 했다고 하는데 외양성 선원이었고요. 근데 이 노모께서는 피고인의 노모가 절대 이 아이는 그럴 아이가 아니다. 자기 아이는 나를 위해 살아왔다라고 했고 주민들도 그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이 사람의 성적인 어떤 환상과 바깥 삶은 사실은 이게 차이가 분명히 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것은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을 평가할 때는 모든 걸 평가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분명히 오해가 생길 수가 있는 거죠. 겉보기에는 건전한 사회인이고 되게 충실한 사람인 것 같지만 다른 이면의 모습은 또 주변 사람들은 알아채기가 어렵다 그런 얘기군요. 자, 이제 재판부의 판단으로 좀 넘어가죠. 1심이 국민참여재판으로 이루어졌더라고요. 맞습니다. 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한 것이 좀 눈에 띄는 대목인데요. 아마 변호사하고 상의를 했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게 이제 살인만 되느냐 아니면 강간살인이 되느냐 이건 굉장한 차이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성폭행은 미수에 그쳤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증거가 없잖아요. DNA라든지 이런 게. 그러니까 그건 빼고 나는 살해만 했다 이렇게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성폭행은 부인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그렇게 부인을 하면서 또 얘기했던 것이 국선 변호인 얘기하기를 거기가 눈에 자주 띄는 곳이다. 할 수 있는 곳이 아니다. 뭐 이런 얘기도 했고. 그다음에 경찰에서 얘기했던 거는
그거는 경찰이 회의를 해가지고 뭐 일부 인정했던 거지 사실은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부인을 했습니다. 아, 그래서 1심에서는 어떻게 나왔나요? 징역 23년이 나왔습니다. 징역 23년. 혹시 뭐 2심까지 갔나요? 예, 항소심도 기각이 됐고 결국은 이제 그 확정이 됐는데요. 그 항소심에서는 재판부를 향해서 나는 강간하지 않았다 하면서 막 뭐 이 판사를 향해서 재판부를 향해서 욕설을 해가지고 감치명령 20일을 따로 선고를 받았어요. 그건 형량에 포함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랬고요. 상고장 제출했지만 대법원에서도 원심을 확정을 했던 겁니다. 아하. 예. 결국 징역 23년 예. 선고가 됐습니다. 이 사건의 발생 장소가 참 많은 사람들이 찾는 관광지였다는 점에서 당시 많은 사람들에게 공포심을 주기도 했고 제주도 올레길의 안전관리를 강화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목소리가 실제 있었는데 이 사건 이후에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뭐 방범용 CCTV도 뭐 추가로 설치한다 이런 대책이 나오기도 했고요. 뭐 버튼 하나만 누르면 본인의 위치를 알릴 수 있는 뭐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이라든지 아니면 뭐 위급 상황에서 호출할 수 있는 단말기 같은 걸 이제 보급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근데 뭐 사실 이런 대책이 시행되고 있다는 사실 아시는 분이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사용률이 그렇게 높은 것 같지는 않아요. 이게 뭐 만드는 이런 뭐 대책을 만들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로 거기 가시는 분들이 이런 안전한 대책이 있다는 걸 알고 많이 쓰셔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 부분이 좀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고요. 또 지난해 2월 말에도 또 뭐 제주도에 있는 게스트하우스에서 20대 여성이 맞습니다. 이 뭐 게스트하우스 관리하는 30대 남성이 또 성폭행 당하고 살해당한 일도 있었거든요. 뭐 우리나라가 외국에서는 뭐 참 뭐 밤거리 마음 놓고 다녀도 되는 참 안전한 나라라고 하는데 이게 뭐 일부 지역에만 국한되는 얘기여서는 안 되잖아요. 사람들이 많이 찾는 이런 관광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도 여성이 혼자 여행을 가더라도 믿고 안전하게 이게 여행할 수 있게 그런 대책들이 조금 더 촘촘해지고 치밀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판결의 재구성 여기까지 살펴보고요. 잠시 후에 실종자 찾기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